네, 안녕하세요. 크마TV ESG 텔러 정혜섭입니다. 6월 셋째 주, 넷째 주 국내 해외 ESG 트렌드 이슈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트렌드 이슈픽입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은 ESG 관리, 그 다음에 ESG 지원, ESG 활성화라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6월 셋째 주는 ESG 평가 기간이 도래하다 보니까 많은 기관들이 ESG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 민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ESG 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신재생 에너지 등등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뒤에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셋째 주, 넷째 주 국내 ESG 트렌드 헤드라인 뉴스인데요. 첫 번째, 국토부 건축물 온실가스 에너지 정보 자료 민간의 개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국토부에서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됐던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관련 전산 자료 정보 자료를 민간에 개방했는데요. 국토부가 운영하는 그린투게더 또는 건축 데이터 민간 개방 시스템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의 건물 부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참여 확대와 중소 중견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건물 온실가스 종량제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국내 첫 재생에너지 구독 서비스 전기도 골라 쓰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내용이고, 또 S 부분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됐던 52시간 노동제라든가 임금 체계 개편들이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업의 자율적으로 ESG를 돕는 규제 개혁에 방점을 뒀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상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대기업 76% 협력사 등 공급망 ESG 관리라는 내용인데요. 전경련에서 30대 그룹 공급망 ESG 관리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75개 기업 중에 57개 기업이 ESG 경영 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4가지 방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협력회사 ESG 평가하고 있고, 또 ESG 컨설팅 및 교육을 하고 있고, 행동규범 제정, 환경 안전관리 직접 지원 형태로 지금 공급망 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ESG 경영은 주로 대기업에게만 강조되어 있는 좀 현실이 있는데, 국내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에 대한 정보 또는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노하우가 부족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대기업에서 많은 지원 정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탄소 중립 투자 재정 금융 지원 강화 ESG 투자 활성화 추진이라는 내용입니다. 새 정부에서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서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7대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7월 중에 7대 과제에 포함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에 ESG 인프라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이 나왔었는데 거의 1년 만에 고도화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지금 7대 과제는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의 ESG 지원, ESG 채권 발행 투자 활성화, 또 ESG 민간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ESG 정보 플랫폼 구축, ESG 전문 인력 양성, 공공기관의 ESG 선도 총 7가지 부분이고요. 내년 3월에는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ESG 관련된 정책 방향들이 나올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픽인데요. 중대재해법 반년 만에 손질이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시행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CEO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어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시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직역형으로 하한 규정을 둔 형량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3일까지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사건 57건, 질병사고는 2건 등 총 59건이 발생을 했고, 이 가운데 27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 책임자 등이 입건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이슈였는데 좀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월 셋째 주, 넷째 주 해외 ESG 트렌드인데요. 먼저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면
저희 3월 달부터 제가 시작한 이래로 해외에는 주 4일제가 계속 이슈인 것 같습니다. 주 4일제는 빠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후 로드맵이라는 또 큰 글자가 보이고 탄소 국경세, 또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등이 보입니다. 즉 아직도 유럽에서는 또 많은 해외에서는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기사들인데요. 저는 좀 눈에 띄는 캐나다 올해 말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생산 금지라는 내용인데요. 캐나다 정부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식품용기 제품에 대한 수입, 제조를 올해 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는 내년 말까지 중단하고 2026년부터는 수출도 금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빨대와 음료 막대, 식기류 등도 같은 일정으로 퇴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S 부분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국제 노동기본권으로 채택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회원국이 지켜야 할 노동 분야 필수 규범이 있는데 기존에 4가지였습니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총 4가지였는데 이번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추가로 이번에 노동 필수 규범으로 추가가 된 부분이 또 눈에 띄고요. 또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성공할까라는 모델입니다. 100대 80대 100 180, 100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근무 시간을 80% 줄이면서 생산성과 임금을 100% 유지하는 180, 100 모델입니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주 4일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했고요. 기존에 저희가 3월 달부터 쭉 주 4일제에 대한 유럽이라든가 미국, 일본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일본 1위 통신사 NTT에서는 출근하면 출장비를 준다는 좀 파격적인 내용으로 이제 복리를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해외 ESG 트렌드 이슈픽 첫 번째 사례인데요. UN 기후위기 대응 새 로드맵 제시, 재생에너지 기술을 공공재화로라는 내용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참모총장이 기후 관련 회의인 오스트리아 세계정상회담에서 재생에너지가 21세기의 평화 계획이라며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총 5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가 광물 확보 및 확장, 두 번째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프로젝트 간소화, 세 번째가 재생에너지 세배 투자, 네 번째가 화석연료 보조구 지급 중단, 다섯 번째가 녹색 기술을 글로벌 공공재화로라는 총 5가지 내용인데요. 저는 이 5번째가 좀 눈에 띕니다. 녹색 기술을 글로벌 공공재화로 하겠다. 이제 테슬라 등 소수의 기업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신속하고 공정한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공유, 기술 이전에 제한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촉구했는데요. 이제 민간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 나서서 공공재화로 함께 해야 된다.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정부에 좀 주는 메시지가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 기상기구 기후 동향 업데이트 연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연간 온도가 2026년 안에 1.5도 상승을 초과할 확률이 50%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에서 정한 임계치에 점점 가까워졌다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한 5가지 임무를 잘 지켜달라 환경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어떠한 방향이 나올지 좀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27년부터 과세, 유럽의회 탄소 국경세 도입안 가결입니다. 유럽연합의 하원격인 유럽의회가 탄소 국경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철강과 정유 등의 해당 부문에 유로 수출의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탄소 국경세는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나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가 수출한 제품을 수입한 유럽연합 내 업체에 부과하는 일종의 수액 관세이며 온실가스 감축에 소원한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의회가 채택한 탄소 국경세 도입안은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의 1년 전 발의안에 비해서 대상 품목이 늘렸는데요. 대상 품목은 철강, 정유, 시멘트, 비료 등 외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가 추가됐습니다. 유럽의회는 유럽에 수출하려면 어디를 오염시키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탄소 국경세는 전 지구적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철강 등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정책 마련이 절실한데요.
산업계의 자구 노력은 물론 유럽연합 수준의 탄소 국경세를 국내에 도입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한국은행 조사 통계 월보 추정에 따르면 탄소 국경세 도입이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연간 수출액은 32억 달러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6월 셋째 주, 넷째 주 국내 해외 ESG 트렌드 이슈픽을 마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2주 간격을 했었는데 간격이 너무 짧다는 좀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 달 간격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 달 간격으로 촬영을 하면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내용이 더 풍부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7월달 국내 해외 ESG 트렌드 이슈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